6월 25일 새벽, 기습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남한의 심장부인 서울을 점령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갑자기 서울에서 진격을 멈췄다. 이 북한군이 서울을 완전히 점령한 것은 6월 28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은 7월 1일입니다.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이 3일간의 북한군의 동정입니다. 그들은 왜 3일 동안 진격을 하지 않고 멈춰 있었던 것일까?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시 한강 다리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고 또 남한의 심장부인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이 승리감에 도취해서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쉴 새 없이 진격해온 북한군이 재정비를 위해서 잠시 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간 머문 것을 한국전쟁 최대 미스테리로 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3일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아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서를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전쟁 중에 미군 사령부가 군 부대에 매일 내려보냈던 군 정보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951년 5월 15일자를 보면은 김일성이 이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뚫지 못한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을 점령한 뒤에 강을 건너는데 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3일간 머문 것을 전쟁 실패의 원인으로 김일성이 분석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3일간은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1950년 6월 28일 한강 이북은 북한군의 수중에 있었다. 그리고 강 이남엔 한강 다리가 폭파된 뒤 중장비는 모두 버리고 나룻배를 이용해 겨우 몸만 빠져나온 한국군이 주둔해 있었다. 북한군에게 밀려 강 이남으로 쫓겨내려온 한국군의 상황은 열악했다.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도 어떤 사람은 모자도 없고 어떤 사람은 농군 이복 집신 징크도 오고 이 중무기는 다 미약한 그 장비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을 갖다가 한수 이북에 다 버리고 와.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 요건 갖다가 맨 주먹이거든. 그게 무슨 저항이고 뭐 이거 없지.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보유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당시 북한군은 보병 5개 사단과 함께 35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방어 능력을 거의 상실한 한국군에 비해 북한군의 전력은 막강했던 것이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 곧바로 한강을 건넜다면 전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초기에 25일부터 28일까지의 진격 속도를 계산해 보면 38선에서부터 서울까지가 45km이기 때문에 1일 15km 진격 속도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계산은 아측이 그나마 상당한 정도의 저항을 했다는 전자에서 보인 진격 속도입니다. 그러나 한강 방어선 이후에서의 진격은 아측이 거의 전투력을 상실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보병 사단이 1일 진격할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내려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대략 1일 25km로 계산이 됩니다. 만일 북한군이 한강을 곧바로 건넜고
이후 하루에 25km 속도로 진격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군은 3일 만에 조치원, 그리고 6일 만에 대전을 점령하게 된다. 무서운 속도로 남한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은 강 이북에서 갑자기 진격을 멈췄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바로 그 사이 한국군은 재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28일 오후부터 한국군은 분산 철수하는 나고병들을 수습하고 부대를 재정비한다. 그리고 다음 날 시흥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수습된 3개 부대를 한강 이남에 배치하게 된다. 북한군이 강 이북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한강 이남의 한국군은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산산오hen 이제 낙오병들을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육군 본부나 혹은 그 사단의 사령부에 있던 장교들을 갖다가 이제 지휘관으로 이제 또 내보내고 해가지고 그저 얇은 그 방어선을 여기서 구축을 했는데 저기 여기서 사흘 동안 본격적인 그 도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병력 나고자 수습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그거죠. 그런가 하면 그 사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발생한다. 6월 29일 수원 비행장에 도착한 메가더는 한강의 상황을 보고 미군의 참전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1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24사단을 긴급히 투입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군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3일 동안 한국군은 방어력을 갖추게 된다. 북한군에 밀려 한강 이남으로 쫓겨내려왔던 3일 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이후 전쟁의 양상도 바뀌게 된다. 북한군이 서울에 3일 동안 체류하는 동안 한국군은 지연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지연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얻는다라고 하는 작전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해서 반격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방어력을 갖춘 한국군은 지연전을 펼치게 됐고 북한군의 진격 속도는 둔화됐다. 시간을 번 한국군은 철수를 하면서도 반격 작전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북한군이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3일의 시간은 이렇게 한국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 어느 나라 전쟁에서도 초기에 진격을 멈춘 예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 초기에 이 상대방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군 전략